우리가 왜 장종호 기자를 불렀냐면 이 장종호 기자의 이 코너명이 장종호의 요즘 레이더예요. 자, 요즘 사람들, 요즘 젊은이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자라는 취지로 이런 코너명을 지었는데 지금 2030들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대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지가 좀 많이 적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대녀까지 지지가 빠지고 있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숫자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조사입니다. 전국 지표조사의 NBS 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49%예요. 전 연령대에서 49%인데 자, 20대에서는 31%. 30대에서는 40%. 그러니까 평균치보다 굉장히 낮아요, 지지도가.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좀 궁금하고 지난 10일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를 봐도 이대남 같은 경우에는 국정수행 지지율이 20.5%, 좀 원래 낮았어요. 근데 이대녀는 35.8%. 추세가 이대녀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 자, 이대남 기자가 보기에 이런 현상 왜 나타난다고 보세요? 사실 이거 대본 주셨을 때 너무 길어서 잘 안 읽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대남답다. 말씀을 들었고 보니까 생각보다 더 심각해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네. 좀 놀랐고 왜 그러면은 20대, 30대에서 계속 낮게 나타나냐. 제가 좀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취재도 해봤는데 결국에는 좀 먹고 사는 데에는 남녀의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인 것 같아요. 결국 2030이 가장 주되게 생각하는 이슈는 뭐 그냥 먹고 살기. 그런 것 같은데 취업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이런 집도 사야 되고 이런 건데 그런 게 좀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대남이야 원래 뭐 그냥 민주당 안 좋아했고 그런데 왜 이대녀들도 떨어지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생각해봤을 때는 다들 예전에 비해서 뭐 예전에는 10년 전만 해도 제가 막 대학 들어갈 때만 해도 페미니즘 이슈라던가 아니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시민단체 활동도 있었고 그때는 뭐 노제팬 이슈도 있었고 이런 이념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왔단 말이죠, 정치권에서. 그런 게 소구가 됐었는데 지금 와서 지금 2030 세대한테는 이런 이념적인 문제는 좀 치워놓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좀 더 맞지 않나 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세대별로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뭐 옛날에는 일제강점기 때는 대한 독립, 뭐 그 다음에는 산업화, 그 다음에 민주화, 그 다음 세대가 저희 세대인데 저희 세대에는 당장 주어진 시대 소명이랄 게 딱히 없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인간의 공통적인 관심사, 행복하게 살기,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집 하나 사서 적당히 벌어서 먹고 살기 요건데 요게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삶을 꿈꾸는데 보통의 삶이 안 된다. 이런 게 좀 문제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뭐 이번에 이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주식 관련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ISA 관련해서 세금 뭐 제도 개편하겠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특히 2030의 어떤 불만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부분이 2030이 와닿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좀 해봤을 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걸 느끼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제도에 대한 부분? 왜 그런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결혼이 좀 빨라졌습니다. 그래요? 결혼이 좀 빨라졌더라고요. 지금 예전에는 막 30대 중반에 결혼한다 이런 말들이 나왔지만 점점 통계적으로도 20대 후반, 여자는 뭐 20대 후반 이럴 때 결혼하고 남자 30대 초반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좀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집인데 뭐 어떻게 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부동산 잘 모르지만 그 정부의 정책 취지를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은 당장 집을 새로 지어서 공급하는 게 어려우니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규제를 해서 집을 팔게 해서 시장이 늘려주자. 맞아요. 그게 일종의 이제 공급 대책인 거죠. 그런데 이게 다주택자를 겨냥한 거라고는 하긴 하지만 이런 광범위한 규제가 청년들한테도 좀 영향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크게 3가지 불만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일단 집을 구매하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주담대가 좀 한도가 줄어들면서 대출을 더 많이 받고 싶은데. 그렇죠. 근데 그래서 좀
인터뷰를 했던 한 20대 후반 여성, 그러니까 네. 다 내년에 결혼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KB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주담대가 6억에서 3억으로 줄여가지고 예. 좀 어려울 것 와, 같다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죠. 줄었구나. 그렇죠. 네. 반타작이 돼버리니까. 네. 근데 서울에서 사실은 3억을 빌려가지고 살 수 있는 집이 거의 없으니까. 없죠. 예. 지금 마포나 강서 쪽에 구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네. 전해왔습니다. 아하,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내 삶에 완전히 맞닿는 그런 정책들이 좀 불만이 좀 많아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주식 같은 경우도 요새 주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워낙 이제 고가이고 젊은이들이 갖기 어려운 반면에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조금만 모아도 투자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결혼한 분들은 집이라면은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은 좀 주식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롤러코스피라는 말이 등장할 롤러코스피, 정도로 네. 완전 이러잖아요. 저도 주식하세요? 저 많이 물려 있어요. 비싼 처지네. 그렇죠. 그래서 뭐 물론 누가 주식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냐 이런 말 하면은 네. 보통은 할 말이 없어야 칼렵하면 할 말이 되는데 없지. 할 말이 있습니다. 말이 왜냐면은 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에서는 이 부동산 투기를 줄이고 대신에 좀 증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맞아요. 하려고 했잖아요. 네. 했고 그러면 결국에는 뭐 투자를 해라라고 권유를 한 거고 그리고 또 당장 저희 청년 세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을 살 여력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증시를 해서 돈 벌어야지. 그러니까 잘 맞물렸던 건데 갑자기 팍 떨어져 버리니까 네. 이런 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은 부동산, 그다음에 금리, 뭐 예를 들어서 주식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많은 뭐 2030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이제 민심이 굉장히 이제 안 좋게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결정된 거 아니다.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ISA 같은 경우에는 개편 내용을 보고를 했더니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일부에서는 이게 무슨 유치태라법이냐. 왜냐면 이거 왜 민심이 안 좋다고 빠져나가려고 하냐. 뭐 여러 가지 좀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20대가 보기에 이런 모습은 예를 들어서 정책 유연성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만이 있으면 고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이거는 좀 너무 간복이 아니야. 이렇게 보이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이번이 처음이었다면은 정책 유연성으로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전에 이미 3전 레버리지라는 심각한 실책을 한번 하시고 네. 급히 보완책을 도입을 했지만 네.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그런데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되니까 너무 좀 성급하게 나온 정책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게 되는 것이고 아하. 거기에 대해서 또 갑자기 백스텝을 밟으시면은 또 혼란스러운 거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로는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나갔으면 상관없는데 너무 많은 실수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신뢰가 안 간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2030 세대의 지지가 좀 빠진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이거가 지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 내용의 이제 형소법 개정안 이게 이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까 얘기한 NBS 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라고 우려하는 응답이 성인 전체의 56%가 나왔어요. 근데 2030은 더 심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작용이 더 크다라고 대답한 20대가 65%, 30대는 부작용 더 크다 72%, 71%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이 형소법 개정에 대해서는 여성단체나 아니면은 이제 뭐 피해자 이런 분들 중심으로 이거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20대 남성이랑 여성의 차이도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20대, 30대를 가리지 않고 또 여성, 남성을 가리지 않는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뭐 대부분의 저희 세대는 이렇게 보면은 사실 가해자 조우라고 만든 법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네. 아무리 검찰이 보안 수사를 요구를 할 수는 있다고는 해도 네. 어쨌든 단계가 경찰 수사가 종결되면 바로 기소 법원 가는 거니까 네. 한 단계가 줄어들었으니까 가해자는 이거 어떻게 경찰 단계에서 한번 비벼보면은 해볼 만한 거 가해자 아니냐라는 입장에서 걱정이 봤을 들 때?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가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내가 이거 잘 피해가면 어떻게 되겠네. 그렇죠. 깊이 있게 빠져나갈 구멍이 수사가 안 되겠네.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인 것 같다. 네. 그래서 남녀 차이를 떠나서 대체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에서 20, 30대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게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국민의힘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 딴 데로 가나? 이거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요? 이게 어디로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는 좀 애매한 게 네. 지금 민주당이 삽질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뭘 잘하고 있느냐? 네. 아시다시피 또 그건 아니잖아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민주당은 삽질, 국민의힘은 헛스윙. 공에 배트를 맞추지도 네. 못하고 있다. 아, 결국에는 지금 당장 저는 경제적인 이슈가 2030들한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은데 왜 이상한데 자꾸 뭐 부정선거, 윤어게인 이런 데 신경 쓸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국민의힘이?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이 형소법 개정도 제가 좀 놀랐던 게 오히려 20대 초중반들이 좀 더 이쪽에 관심이 있고 취업 시장에 나가고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20대 후반부터는 오히려 형소법보다는 다른 이슈에 좀 더 관심이 많았다. 네. 라는 먹고 게 좀 사는 그렇습니다. 이슈. 네. 그래서 뭔가 국민의힘이 반등을 하고 싶으면은 그런 이념적인 프레임들보다는 네. 좀 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경제는 보수. 네. 그러니까 좀 경제적인 정책들을 많이 푸시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딴짓을 하고 있냐? 왜 딴짓 하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뭔가 지금 표가 붕 떠 있는 건 맞는데 네. 이게 민주당으로 쏟아질지 국민의힘으로 쏟아질지는 미지수다. 미지수다. 좀 봐야 된다. 아, 알겠군요. 지금 입니다. 붕 떠 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그러니까 지방선거 직전에 쓴 기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왔는데 이 기사에는 지방에 사는 청년, 서울에 사는 청년, 중국 출신 이주민 2세 이렇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오지만 이건 탁상공론식 공약이야. 나랑은 사실 안 맞는 공약이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 목소리가 담긴 기사였거든요. 자, 이 기사 어떻게 해서 쓰게 됐는지 취재하면서 뭘 느꼈는지 짧게 한마디. 네. 여쭤볼게요. 일단 저는 20대 중국 출신 친구만 인터뷰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제 대학 후배예요. 반학기 같이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인이었던. 사실 몰랐는데. 사실은 그냥 완전 한국인 같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했던 말도 본인은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크고 그래서 나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투표를 하는 거지 굳이 뭐 나를 이방인으로 대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이주민이라고 정책에 차별을 두고 이주민이라고 정책에 플러스를 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네. 좋은 정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이주민 사회와의 통합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간만에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사여가지고 이런 가장자리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얘기를 듣는 기회가 사실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좋은 취재, 좋은 기사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매주 나오진 않겠지만 가끔씩 저희 요즘 가끔 소식이 부르세요. 궁금하면 젠지 세대 소식이 궁금하면 제가 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